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비어있는 리스트를, 폼은 안에서, 바깥쪽 폼은 안에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2차원 배열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의 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두 개를 저장하고 있는 2차원 배열이 돼야 되죠.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 1차원 배열들을 저장하기 위한, 1차, 리스트, 죄송합니다. 제가 배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입에 배가지고. 리스트, 1차원 리스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선언한 거였었죠. 어, 사실, 뭐, 어떤 값이든 저장해도 상관없어요. 뭐, 숫자들을 저장하든, 문자를 저장하든, 뭐 아니면 또 다른 리스트를 저장하든 무엇을 저장하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든 거죠. 우리는 어, 이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또 다른 리스트를 추가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안쪽 for 루프에서 이 리스트를 채워요. 하- 어,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이렇게 해서 이 비어있는 리스트를 채워요. 채운 다음에 여기까지가 끝났죠. 끝났을 때, 반복이 끝났을 때 해야 돼요. 반복이 끝났을 때 이제 완성된 리스트를 여기에다가 어펜드를 해야 돼요. 그럼 한 번의 반복이 끝났죠. 한 번의 반복이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가면 M1에서 두 번째 원소, M2에 대해서도 두 번째 원소를 꺼낼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4, 5, 6이라는 거하고 2, 2, 2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4 빼기 2, 5 빼기 2, 6 빼기 2를 저장할 리스트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스트를 비워요. 그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세 개가 채워지겠죠. 그 채워진 세 개를 리절트에다가 다시 어펜드. 그러면은 여기가 두 번 반복이 됐죠. 두 번 반복이 되면 이 리절트에는 1차원 리스트 한 개, 1차원 리스트 한 개, 요렇게 저장된 모습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코드고요. 만든 코드고. 이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하자라고 하면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자, 리절트는 2차원 배열이 돼야 되죠. 맞아요? 2차원 배열이 돼야 되고 여기에는 우리가 1차원 리스트들을 저장할 거예요. 맞아요? 1차원 리스트들을 저장을 할 거죠. 근데 이 1차원 리스트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야 돼요. 맞아요? 어, 이 1차원 리스트, 죄송합니다. 1차원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두 개의 M1과 M2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어떤 작업을 해야 1차원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꺼내는 거를 저는 로우 1, 로우 2라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꺼낸 거를 집으로 묶고 M1, M2. M1 리스트와 M2 리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낸 원소들을 가지고서 1차원 리스트를 만들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제가 요거는 줄 바꾸면서 밑으로 좀 내릴게요. 이렇게 해도 한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돼요.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줄 바꾸면 도 괜찮아요.
자, 이제 이 안쪽에서. 그러면 1차원 리스트는 무엇을 저장해야 되느냐예요. 1차원 리스트는 원소 빼기 원소. 첫 번째 원소 빼기 두 번째 원소를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X하고 Y가 뭔지 알려줘야 돼요. X하고 Y는 어디서 꺼낸 거예요? 집으로 묶은 거예요. 집으로 묶은 건데 뒤쪽에 R1, 로우 1, 로우 2가 있죠. 여기에 로우 1, 로우 2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리스트 컴프레션이 두 번 들어갑니다. 당연해요. 반복문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리스트 컴프레션 만들려면 1차원 리스트를 만들 때 리스트 컴프레션 한 번, 2차원 리스트 만들 때 리스트 컴프레션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고 싶으시면은요, 들여쓰기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시 첫 번째 줄까지 와서 여기서 프린트 이렇게 하셔야 에러가 없습니다. 이거 똑같죠. 네. 이게 반복문 두 번을 사용한 2차원 리스트를 이용한 새로운 그 리스트 만들기, 리스트 컴프레션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어, 이 바깥쪽 포문에서, 이게 바깥쪽 포문이에요. 바깥쪽 포문에서 변수 이름을 로우 1이라고 했으면은요, 요거는 요거랑 맞춰주셔야 돼요. 요 이름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로우 2라고 했으면 여기 로우 2라고 해야 돼요. 요거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쪽 포문에서 여기를 XY라고 했으면 여기가 XY, 여기를 A, B라고 했으면 여기는 A-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언한 변수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or에서 선언된 변수는 여기에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반복문을 이용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때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문법이기는 하지만 이게 2차원 리스트, 3차원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 다음에 뭐 조건식이 들어간다거나 if else 표현식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고요. 문장이 복잡해지고 가독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우리가 포문으로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반복하면서 포문으로 반복하면서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어펜드 하겠다라고 하는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는 코드로 작성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은 되지만 조금 작성하기도 어렵고 코드를 읽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요. 그게 단점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잘 되시죠? 자, 아마 4번. 난수 5개 저장하자. 뭐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선 저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num of items라고 하는 변수 만들 거예요. 5라고 지정을 할 겁니다. 우리 5개를 저장을 할 거여서 원소의 개수는 5개다라고 선언한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값이 뭘 계산할 때 사용이 되냐면 평균 계산할 때 전체 다 더한 다음에 원소 개수로 나눠주죠. 그쵸? 예, 분산 계산할 때도 원소 개수를 알아야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도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값이기 때문에 물론 그냥 랭이라고 하는 함수만 이용하면 원소의 개수는 바로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뭐 계속해서 사용되는 변수는 값은 그런 값은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이름은 스코어스로 하기로 했어요. 스코어스로 하기로 했고 얘는 리스트예요. 숫자 5개를 저장하는 거고요. 난수를 저장할 거예요. 요 정도는 간단하니까 그 리스트 컴프레션을 바로 할게요. random.rand range 이렇게 할 거고요.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1 이상 10 이하죠. 10은 포함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11보다 작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난수를 5개만 저장하면 돼요. 그럼 for in range 5라고 쓰지 마시고 물론 5라고 쓰셔도 돼요. 5라고 쓰셔도 되지만 위에 변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num of items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스코어스를 프린트를 해보면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긴 하겠죠. 네, 실행할 때마다 뭐 숫자들이 달라지긴 할 겁니다. 제가 그 숫자의 크기를 1부터 10까지로만 이렇게 작은 숫자로 한 이유는 우리가 평균을 계산한 게 맞는지, 총점을 계산한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쉽게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 숫자의 범위를 좀 작은 숫자로 했고요. 실질적인 경우라면, 뭐 시험 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0점부터 400점 사이의 시험 점수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추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점수가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변수의 값만 바꿔버리면 되겠죠. num of items라고 하는 것만 바꿔버리면 10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 몇 개짜리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100개짜리로 만들어줄 거고. 다시 5개짜리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요 숫자만 바꿔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스코어스라고 하는 리스트의 상태가 요거는 잠깐 좀 적어놓고 갈까요? 밑에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서 만들어진 어, 제가 난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5개의 숫자는 네, 너무 간격이 좀 그렇긴 하군요. 5개의 숫자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숫자는 10, 두 번째 숫자는 8,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9, 4. 자, 요런 순서로 5개의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합계, 평균, 분산 등등등 요거를 할 겁니다. 요거 남겨두고 매번 올라와서 하기가 귀찮아가지고요. 네. 자, 합계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겠죠. 합계죠. 합계. 음. 합계는 제가 변수 이름을 토탈이라고 할게요. 토탈. 아마 혹시 함수 사용하신 분 계신가요? 어, 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예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고요. 이터러블 타입을 아규먼트로 주면 된대요.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나 튜플, 문자열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예. 이터러블 타입을 주면 합계를 계산해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만든 게 스코어스죠. 이렇게만 하면 답 나와요. 36이라고. 다 더하면 36 맞나요? 10, 어, 18, 그 다음에 23, 30,
아니다. 맞나요? 맞나? 맞겠죠? 맞겠죠? 갑자기. 네. 3, 12, 36. 그쵸? 32, 36, 32, 36. 맞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몰랐을 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서 직접 할 수가 있느냐. 어, 요거를 남겨둘까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고요.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거고 처음에 0이라고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토탈에다가 첫 번째 10을 더하고요. 더하기. 그죠? 그럼 0 더하기 10이니까 10이 되겠죠. 거기다가 두 번째 더하기 8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하기 5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하기 9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서대로 여기 있는 리스트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면서 토탈에다가 더하기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계라고 하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스코어스에서 값을 꺼내가지고요. 토탈에다가 더하기는 하고서 x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프린트 토탈 하고서 계산해 보시면 썸에서 어, 계산해 준 값하고 여기서 계산해 준 값하고 같죠. 그렇죠? 네. 제일 처음에 토탈은 0이었어요. 첫 번째 값을 꺼내면 첫 번째 값을 꺼내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10. 이거를 다시 어디다 저장했어요? 더해준 값을 토탈에다 저장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0 더하기 10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콜스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값을 꺼냈어요. 두 번째 값은 8이잖아요. 8을 현재의 토탈 값에다가 더하기 x를 하고 다시 저장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토탈 값에다가 더하기 8을 한 다음에 그걸 어디다 저장해라? 토탈에다 저장해라 이거잖아요. 끝났으면 그 다음 원소를 꺼내서 그 다음 원소는 5겠죠? 여기까지가 현재의 토탈 값이죠. 현재의 토탈 값에다가 더하기 5를 하고 그 결과를 토탈에다 저장해라 이거잖아요. 그 다음 원소를 꺼내면 9. 그러면 현재까지의 토탈 값은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에다가 더하기 9를 하고 다시 토탈에다 저장해라. 그럼 토탈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 다음 마지막 원소. 마지막 원소는 이거 4잖아요. 어, 그럼 여기까지가 현재의 토탈 값이고요. 여기다 더하기 4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탈에다 저장해라. 다 끝났으면 토탈을 출력해라. 이니까 요거 다 더한 값이 되겠죠. 네, 되셨습니까? 어렵,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합계가 계산이 됐으면은요, 이렇게 변수를 제가 토탈이라고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평균이란 변수는 민이라고 할게요, 민. 함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어요. 어, 합계를 계산해주는 함수는 파이썬이 제공을 하는데,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는 파이썬이 제공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넌파이에는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하게 될 라이브러리는 있어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지만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토탈 값을 나누면 되죠. 뭘로 나누면 돼요?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토탈 값을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위에서 만든 변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num of items.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출력해보면 36, 얘가 다섯 개죠. 다섯 개니까 36을 5로 나누면, 그죠? 36을 5로 나누면 5, 7, 35, 그 다음에 5, 20, 그리고 7.2 이렇게 나오죠. 잘 계산됐어요.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분산입니다. 그 다음은 자, 분산은요. 밑에 제가 밑에 수식을 요거부터 먼저 좀 볼까요? 어떤 수식이 나왔을, 이게 수학 공식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시그마가 나오고, 루트가 나오고, 뭐, 나중에는 뭐, 미분도 나와요. 뭐, 미분도 나오고, 어,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마세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어, 뭐, 석사, 박사, 뭐, 이런 전공을 하려면, 뭐, 어려운 수학도 좀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수학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것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거 합계란 뜻이잖아요. 합계. 합계. 어, 합계는 전체 원소들을 다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원소를 x1이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원소를 x2라고 한 거고, 몇 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n 개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어? 음. 원소가 n 개가 있을 때 합계란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를 다 더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수학적인 방법이 i는 1에서부터 n까지 xi들을 다 더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음. 이거는 더하기란 뜻이고, x 미첨자 i라고 하는 거를 더하겠다. i는 1부터 n까지, 이거는 요런 뜻이다라는 뜻이에요. 요런 뜻이다.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요 정도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어려운 말씀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평균. 평균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더했으면 원소의 개수가 n개, 다 더한 거를 n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그 평균을 위에 여기 보시면 x, 그리고 위에다가 바 이렇게 했어요. 어, 어, x 바라고 하는 기호를 저는 평균이라고 하는 기호로 쓴 거예요. 자, 밑에 분산을 계산할 때 공식인데, 예, 분산은, 분산은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요. 자, 이게 괄호 안쪽만 보면, 어, 이거는 이렇게 쓸까요? 첫 번째 변수부터 n번째 변수까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어, 여기에서 평균값을 빼요. 얘네들을 그냥 다 더하게 되면 x1번에서 평균값 뺀 거, x2번에서 평균값 뺀 거, x3번에서 평균값 뺀 거. 자, 여기서 평균값 빼보세요. 아까 평균이 7.2가 나왔죠? 평균 그냥 간단하게 우리 7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7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3, 8에서 7을 빼면 1, 5에서 7을 빼면, 죄송합니다. 이거 플러스 3이죠. 5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2, 9에서 7을 빼면 2죠. 4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냥, 어, 이 각각의 값에서 평균들을 빼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실제 데이터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알고 싶은데, 그냥 실제 값에서 평균을 빼버리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는 효과가 생겨버려서 이 상쇄가 되는 걸 없애고 싶은 거예요. 상쇄가 되는 걸 없애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그러면은 전부 다 플러스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의 제곱들을 다시 한번 뭘 하자? 평균을 내자예요. 그러니까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고 다섯 개의 데이터가 평균에서 떨어진 값들이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을 평균을 내자예요. 그게 분산이에요. 그게 분산입니다. 제곱해주는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오라클 할 때 한번 설명 들었던 적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기호가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이 기호가. 각각의 데이터에서, 각각의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빼고 제곱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한다. 그리고 개수로 나눠준다.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개수를 나눠준다. 근데 이상한 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n-1로 나눈다라고 했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예. 어떤 곳에서는 n분의 1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n-1로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모 분산이냐, 모집단의 분산이냐, 표본 집단의 분산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집단이라고 하면 n분의 1로 나누는 게 맞고요. 표본 집단에서 자유도라고 하는 걸 계산하게 되는데, 그 표본 집단에서 분산 계산하는 걸 n-1로 나눕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별게 아니라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 왜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란 얘기예요? 왜 루트를 씌워주느냐? 우리가 분산 계산할 때 제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단위로 돌아와야 되겠죠. 원래 단위로 되돌아오려면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는 게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게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것도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요거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편집 상태로 들어가죠. 네, 더블 클릭하면 편집 상태로 들어가요. 요렇게 작성을 하면 요렇게 작성을 하면 화면에는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문법은 이 문법까지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어,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문법들이 있어요. 얘가 원래는 어디에서 나온 문법이냐면 레이텍이라고 해서 라텍스라고 읽기도 하고 음, 어, 라텍스라고 읽기도 하고요. 저는 레이텍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학 공식들을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문법이 예전에 있었고 그런 문법들을 요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제공을 해요.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이 되어진 문법입니다. 예전에 논문 쓸 때 저희과 논문이 이런 수식들이 굉장히 많이 미분이나 적분, 뭐 이렇게 썸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편집할 때 논문 쓸 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콜앱에서도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수식에 대한 거 잠깐 좀 설명을 드렸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분산. 분산은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할 일은요, 위쪽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걸 구했어요. 그죠? 평균이라고 하는 걸 구했으니까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값에서 평균값 뺀다. 제곱한다. 그죠? 두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에서 평균을 뺀다. 제곱한다.
세 번째 값에서 평균을 뺀다, 제곱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하나씩 꺼내는 거는 어디에서? 스코얼스라고 하는 이 배열에서. 이게 스코얼스죠. 스코얼스. 스코얼스 배열에서 값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위에서 계산된 평균 빼고, 그죠? 평균 빼고 제곱하고 걔네들을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썸을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variance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서는 x 값을 어디서 꺼낼 거냐면 스코어스에서 꺼낼 거예요. 그래서 variances에다가 append를 할 건데 무엇을 append 할 거냐면 꺼낸 x 빼기 위에서 계산한 평균의 제곱. 자, 코드 이해되세요?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죠? 10 빼기 7을 한다. 8 빼기 7을 한다. 5 빼기 7을 한다. 9 빼기 7을 한다. 4 빼기 7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지 않도록 제곱을 한다. 그거를 여기다가 하나씩 다 더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프린트를 먼저 해보면 variances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를 해보면은요. 제곱까지 하니까 7.8, 0.63, 4.84, 3.2, 10.24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10 빼기 아까 10 빼기 7이 아니라 정확히는 10 빼기 7.2였잖아요. 그죠? 10 빼기 7.2니까 2.8 아닌 그죠? 2.8이죠. 그 2.8 제곱한 거고. 그다음 8 빼기 7.2니까 0.8. 0.8 제곱한 게 이거고 0.63 이고요. 8864니까 맞죠? 맞겠죠? 맞겠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거나 n-1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거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게 뭐였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프린트문은 그냥 주석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뺄게요. 요거는 빼고 어,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바라고 할까요? 바? 일단은 0이라고 해놓고요. 아, 변수를 이렇게 할게요. sum of variances라고 할까요? 나누는 것까지 있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x를 어디서 꺼내야 되냐면 variances에서 꺼내시면 돼요. variances에서 꺼내시면 되고 우리는 sum 위에서 만든 여기에다가 더하기 x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숫자 5개 만들어졌잖아요. 숫자 5개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다 더하고 더했으면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은 sum of variances를 뭘로 나누는 거다? 아이템 빼기 1로 나누는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나누기 5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4로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분산이다. 6.7입니다. 6.7. 요 숫자들에서는 분산이 6.7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1번 라인부터 3번 라인까지는요. 1번 라인부터 3번 라인까지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 수 있어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는 variances, 분산들 뭐 이런 의미로 변수를 만든 건데 여기는 저장할 게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 x 빼기 6번 문제에서 계산한 평균의 제곱을 저장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럼 x가 어디서 꺼낸 거다? 스코어스에서 꺼낸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요 세 줄을 요 한 줄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똑같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꼭 제가 만든 코드가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셨으면 그것도 좋고, 그것도 좋아요. numPy를 미리 이용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고.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러잖아요. 예,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본 거. 되셨습니까? 합계를 계산하는 그런 그 코드가 약간 비슷한 코드가 반복이 되고 있죠. 값에서 0으로 만들어 놓고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여기다가 계속해서 더해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로직이 그런 알고리즘이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0으로 초기화된 변수에다가 어떤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면서 계속해서 누적시켜서 더해 나간다. 이게 합계를 계산하는. 예. 요게 똑같은 로직이 변수 이름, 여기는 변수 이름과 사용하는 리스트 이름만 바뀐 거지 똑같은 로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예. 나중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어, 표준 편차까지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가질게요. 표준 편차는 쉬우니까. 위에 저는 변수 이름을 바라고 했어요. 바가 분산이에요. 분산. 베리언스 줄여가지고. 표준 편차는 std라고 할까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예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 루트를 씌운 거를 계산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0.5승, 2분의 1승. 거듭 제곱이야. 뭐, 2의 3승이라고 하는 거를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쓰는 거고, 루트 2라고 하는 걸 2의 2분의 1승이거든요. 2의 2분의 1승이니까 파이썬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0.5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셨죠? 물론 함수도 있어요. 스퀘어 루트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매스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돼서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6.7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값이 2.58. 2.58. 2.58 곱하기 2.58 해보면 6.7이 나와야 돼요. 2.58 곱하기 2.58. 58. 6.6. 대충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네. 얘를 제곱한 게 6.7이다는 뜻이고 반대로 6.7에 루트를 씌운 거는 2.58. 루트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확인해 보려고 쓴 거고
이렇게 하시면 분산을 계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통계에서 얘기하는 주요 개념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일단 합계부터 있어야 되겠죠. 모든 자료들의 합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직접 코드로 구현을 해보면서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